안녕하세요. 개발자를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용 가이드 GPL 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석창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법적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재밌게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순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부터 GPL, GPL 2.0, 3.0 그리고 예외까지 해서 GPL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요.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가 70개에서 80여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GPL 계열 라이선스들이 70%에 육박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GPL이기 때문에 GPL부터 이해를 확실히 해야 다른 라이선스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라이선스란 사용 허가권을 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개발자, 저작권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행위를 어떻게 쓰세요 라는 일종의 계약서죠. 그래서 이런 라이선스란 의미는 소프트웨어에서 비슷한 의미로 다 쓰이고 있고요. 일반 소프트웨어, 패키지, 서버, 오픈소스까지 해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어떻게 써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라이선스를 위반한,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쓰셔야 합니다. 먼저 GPL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GNU General Public License로 되어 있는데 이 GNU는 GNU Not Unix라고 해서 유닉스가 상용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단체 그런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GPL은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서 GNU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라이선스입니다. GPL 1.0은 1989년도부터 2.0, 3.0으로 2007년까지 개정이 되었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라이선스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3.0으로 진화가 됐냐 하면은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많이 보편화되고 특허 문제, DRM 문제 등이 생겨서 4번 정도 개정을 한 후에 GPL 3.0이 2007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스템 구조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라이선스도 그에 발맞추어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0이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수정, 기여, 배포라는 의미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배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정부터 살펴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의미랑 같습니다.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여란 오픈소스를 수정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나중에 이제 기여자의 의미가 특허나 오픈소스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지금은 그냥 오픈소스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사람, 도움을 줬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배포는 아시다시피 오픈소스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주는 것, 전달하는 것, 뿌리는 것, 제품에 포함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서는 이 배포하는 사람이 배포 받는 사람에게만 이런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준수 사항이 발생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의무 준수 사항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배포를 받는 사람에게만 이 의무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의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GPL의 일반 사용 조건입니다. 간략하게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번을 살펴보면 소스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픈소스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널리 개발자를 이롭게 하라. 약간 홍익인간 정신하고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
오픈소스 소스 코드를 어렵게 해놓고 난독화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픈소스 정신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독화를 해놓거나 어렵게 해놓으면 오픈소스를 심사하는 OSI나 FSF에서 이런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채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이 GPL 라이선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개 성격이 강한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GPL을 쓰면은 네가 만든 것도 GPL로 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유가 GPL을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GPL에서 따르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상용화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쌍방향 프로그램, 뭐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 모두 다 이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때나 따로따로 실행될 때도 GPL을 썼다면 이를 분명히 게시해서 GPL을 썼다. 모든 게 다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수정할 경우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명시를 해야 된다. 최초 GPL 라이선스를 만든 오픈소스 개발자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살짝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5번을 보면 파생품 GPL 오픈소스를 써서 파생되는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것도 GPL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GPL은 소스코드 공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오픈소스를 써도 GPL이 적용되면 내가 힘들게 만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독립적으로 구현했느냐 파생적으로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6번도 GPL 오픈소스를 결합하여 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GPL로 적용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이죠. 7번을 보면 배포 시에 오브젝트 파일로 배포하거나 실행 파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될 경우에도 반드시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코드를 널리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8번에 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GPL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나중에 보니까 뭐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나는 제대로 만들었고 내가 만든 부분에 대한 이상이 없는데 오픈소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기를 할 수도 없고 보증을 할 수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다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널리 알리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보증 책임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GPL 라이선스 대조표인데요. 보시면은 이 GPL 버전 2를 보시면 되는데 복제, 배포, 수정, 권한, 허용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GPL 원문을 첨부하라. 그 다음에 고지사항을 첨부해라. 워크 베시드 온 더 코드는 이제 파생된 코드를 말하는 거고 조합물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인데 이거 C는 컨디셔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전 2와 버전 3가 약간 좀 틀린데 이거 사용하실 때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은 내가 오픈소스 의무 준수 사항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 2.0, 3.0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PL의 2.0으로 왔습니다. GPL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GPL의 2.0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작권 표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해야 되고 왜냐면 원래 개발자의 오픈소스를 내가 무료로 쓰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한다. 정적이나 동적으로 링크시켜도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GPL 2.0에서 약간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2.0만 다루기 때문에 스태틱과 다이나믹 개념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나왔다시피 목적 코드나 실행 파일의 경우에도
소스 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내 특허가 GPL 오픈소스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GPL은 널리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영업을 대신 해주는 게 되겠죠. 그럼 내 특허를, 그런 특허 로열티를, 영업을 오픈소스 대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특허가 있는데도 GPL로 배포할 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잘 아셔야 되고, 제3자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의 경우, 이것은 어떤 다른 제3자가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특허를 그 안에다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허료를 받지 않을 때만 GPL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PL 진영과 특허의 진영은 서로 반대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싫어하는 진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시하냐, 뭐가 도대체 의무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본 제품은 GPL 라이선스가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고, GPL 2.0에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되겠죠. 뭘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GPL 2.0의 라이선스 전문, 이거는 그냥 license.txt 텍스트 파일로 해서 GPL 2.0 전문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배포하실 때 그냥 주면 됩니다. 소스 코드는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냐, 이것은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D롬 등에 담아서 배포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연락처나 회사의 메일 같은 거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 담당자가 바뀌거나 연락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에 대한 그런 메일로 하시던가 대표 전화번호 같은 걸로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FTP 서버를 링크 해 놓으시거나 우리 회사의 웹서버에 그냥 링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그냥 소스 코드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재를 하냐, 개발하시다 보면 많은 소스 코드 파일에서 상단에 주석 처리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쉽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다 써보시고, 카피라이트 저작권 표시 문구를 쓰신 다음에 몇 년 저작사 이름 쓰시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이것은 번역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매 소스 코드 파일에 다 붙여 넣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의무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개념적인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된 소프트웨어, 독립된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GPL 제2조 후단에 따라서 독립된 소프트웨어는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하다. 즉 독립된 소프트웨어만큼은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게 독립되고 어떤 게 파생됐냐 간단히 살펴보면 메모장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프로세스 개념과 메모리 개념이 출현을 하는데요. 두 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에서 링크되어 실행되도록 설계된 경우, 이 경우는 공유 주소 영역이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들어오거나 링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픈소스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전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생된 소프트웨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듈이나 클라이언트 모델, 이것을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 소켓, 명령의 인제 형태 통신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에 하나 있겠고 서버에서 있겠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된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던가, 그 다음에 소켓, 바인드, 어셋, 리슨, 업셋죠. 그래서
내가 만든 데이터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명령형 인자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뭐 명령 인자를 두 개로 해놓게 되면 클라이언트 뭐 IP 주소 치고 그 다음에 뭐 채팅 프로그래밍을 치면 여기에 뭐 아이디죠. 그럼 여기에 뭐 저작권 이런 애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인자들이 서버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된 소프트웨어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플러그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플러그인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은행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프로세스가 웹 브라우저에서 돌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액티브엑스라는 놈이 깔리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로그인하는 정보다 해서 여기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이 정보들이 웹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적으로 링크가 되어도 나의 데이터들,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내가 만든 플러그인의 정보들이 같은 데이터를 구조하기 때문에 파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크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포크 함수나 이그젝 함수인데 이 부분도 플러그인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포크를 하게 되면 분기가 되고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지만 포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구조를 하지 않고 복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다르죠. 그래서 독립된 소프트웨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그젝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자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새로운 프로세스가 그 프로세스를 덮어 씌워버리기 때문에 이 이그젝 함수가 도는 것은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프로세스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오픈 소스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냐 안 오냐 이 차이인데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파생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안 들어오면 독립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인데 이건 뭐 흔한 예는 아니지만 인터프리터가 뭐 GPL 2.0 컴파일러가 GPL 2.0이었다.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돌고 나서 뭐 거기에 있던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어떤 산출물에 exe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걔도 이제 2.0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작업만 수행을 하게 되고 라이브러리나 클래스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안 들어오면 별도의 독립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PL 3.0입니다. GPL 2.0과는 별개인데 3.0에 달라지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GPL 3.0은 끝납니다. GPL 3.0에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배포 시에 설치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뭐 인베디드 제품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생겨난 거죠. 그렇게 공개 의무를 준수해도 인베디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매뉴얼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의 정신이 보여져 있는 거죠. 제3자도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라는 얘기고 롬같이 롬에 설치가 돼 있다. 뭐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뭐 램 방식으로 돼 있거나 코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방법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는 표시고 널리 오픈소스에 쓰이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DRM 기술인데요. DRM 기술은 저작권 보호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컨텐츠에서 1비트라도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저작권 보호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가 돼버린다거나 쓸 수가 없게 된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DRM 기술은 오픈소스와 반대죠. 약간 특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RM 기술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RM 기술을 걸어버리면은 그 오픈소스를 널리 퍼뜨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와 이어서 특허가 몇 개 좀 추가가 됐는데요. 특허도
내가 오픈소스에 기여한, 여기서 기여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을 제공해라. 왜냐면 이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약간 있었죠. 그 다음에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는 이제 사용자를 말하는데, 사용자가 특허 소송을 걸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날짜로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쓸 수가 없게 되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오픈소스 사용하게 되면 라이선스 위반,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강력하게 3.0에서는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립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파치 2.0 그리고 가장 강력한 새로운 모델은 AGPL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AGPL은 GPL 계열의 라이선스인데, 아파치 라이선스는 미드웨어로 웹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라이선스인데, 아파치 2.0은 공개의 성격이 거의 없습니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GPL 2.0과 아파치 2.0은 양립이 안 됐습니다. 양립이 안 됐다는 말은 서로 같이 연계해서 연동해 쓸 수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쓸 수가 없게 돼서 3.0으로 변경을 하면서 아파치 2.0과 그리고 새로 출연한 AGPL에서는 양립이 가능하도록 3.0에서 정의를 하였고요. 그러면 기존에 2.0으로 만들었던 걸 어떻게 하냐? GPL 2.0으로 만들었던 거는 라이선스를 모두 다 3.0에 대한 조항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하겠지만 3.0으로 바꾸게 되면 2.0으로 개발했던 것도 아파치 2.0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항은 2.0과 동일합니다. 2.0을 상기시켜보면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책임이 없다는 표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 NGPL의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PL 2.0으로 리눅스 커널이 배포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 커널 자체가 GPL 2.0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소스코드 공개 성격이 너무 강해서 제한이 좀 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로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모듈 형태로 작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예외 조항으로 허가가 되고 소스코드를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자바의 경우, 자바의 가상머신, 컴파일러에 사용되는 핵심 라이브러리와 동일된 소프트웨어,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나오는 것들 있죠. 그 같은 경우를, 그것도 GPL 2.0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바로 구현한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다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머신 컴파일러에 사용되는 것들은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바 플랫폼,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과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함수들과 API, 패키지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이클립스 등의 툴에서 쓰지 않고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GPL의 예외 조항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GPL 2.0으로 배포가 되었고 우리가 쓰고 있었던 사실이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허용을 하게 되면 소스코드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커가 찬스가 되겠죠. 이 정도로 GPL 계열에 대해서만 크게 둘러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GPL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LGPL 계열, 그 다음에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AGPL,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GPL 계열 쪽의 라이선스는 다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기타 라이선스, 아파치 라이선스, MPL, EPL, 이런 일반적으로 자주 쓰지만 GPL과 다른 성격을 가진, 그리고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가,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버넌스 모델, 어떻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잘 이용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 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1.0, 2.0,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를 참고하고 저희 실무에서 들어온 Q&A 등으로 해서 제작을 하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